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선택의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을 뽑는 투표가 지금부터 1시간 뒤면 종료됩니다. 투표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시각 현재 지난 대선 최종 투표율을 넘겼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지난 1997년 15대 대선 이후 처음으로 투표율 80%를 돌파할지 주목되는데요. 자, 양쪽 지지층이 결집을 한 건지 아니면 중도층이 몰려나온 건지 상당히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자, 먼저 선거 상황실이 있는 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성훈 기자, 투표율 80%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상황판에 전국 실시간 투표율이 반영되고 있는데요. 현재 투표율은 77.7%입니다. 지난 20대 대선 최종 투표율 77.1%를 넘었습니다. 조기 선거로 치러지는 이번 대선 본투표는 저녁 8시까지 진행돼 1시간 남짓 남았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34.74%를 기록했고 본투표 시간도 더 길어져 최종 투표율이 77%대뿐만 아니라 80%도 넘을지도 관심입니다. 최종 투표율이 80%를 넘는다면 지난 1997년 12월 15대 대선 이후 약 27년여 만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 종료를 2시간 앞둔 저녁 6시 기준 투표율은 76.1%로 집계됐습니다. 4,400만 명이 넘는 전체 유권자 중 3,376만 명이 투표한 겁니다.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81.8%인 전남이고 광주와 전북이 80%를 넘기며 뒤를 이었습니다. 투표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로 71.9%였습니다. 이어서 충남, 충북, 부산, 인천 순으로 전국 투표율보다 낮았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가장 낮았던 대구는 유권자들이 본투표에 참여하면서 전국 평균과 비슷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후 8시에 투표가 마감되면 약 30분 뒤부터 바로 개표가 시작됩니다. 사전 투표부터 먼저 반영될 것 같은데요. 투표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자, 김지윤 기자 나가 있네요. 자, 지금도 투표하는 유권자는 많이 있을까요? 네, 이곳 서울 영등포구 물레동 제1투표소에는 오후 7시를 향해 가고 있는 지금도 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의 발길 간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후 8시 투표 마감이 1시간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때 한산했던 이곳 투표소 분위기도 다시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오후 8시 투표가 종료되면 투표소에서 봉인 처리한 투표함이 전국 254개 개표소로 옮겨집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 개표소에서 오후 8시 30분쯤부터는 개표가 시작될 걸로 보이는데요. 밤 9시에서 9시 반쯤 사이면 개표율과 후보자별 득표수가 실시간 공개되기 시작할 걸로 전망됩니다. 기계가 분류한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이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가 대선에선 처음 도입됐습니다. 개표가 시작되면 개표장에 이미 도착해 있는 사전 투표함부터 열게 되는데요. 본 투표함은 개표소에 도착한 순서대로 개표가 진행됩니다. 유권자 수와 투표소가 적은 중소도시의 개표가 상대적으로 더 빨라서 후보자별 득표에도 먼저 반영될 걸로 예상됩니다.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8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해 줄을 서면 오후 8시를 넘긴 뒤에도 투표가 가능한데요. 집을 나서기 전에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을 챙기고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지정 투표소를 미리 확인해야만 투표소에 도착해 헛걸음하는 걸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영등포구 물레동 제1투표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가장 관심은 새 대통령을 오늘 밤 언제쯤 확인할 수 있을까겠죠. 선관위는 자정쯤으로 예상하는데 그건 전적으로 얼마나 박빙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박빙이면 내일 새벽 밤새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인선 기자입니다. 본격적인 개표는 오후 8시 30분이 지나서 시작될 전망입니다. 선관위는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자정쯤 당선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후보 간 표차에 따라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처럼 조기 선거로 치러진 2017년 대선의 경우 문재인 당시 후보가 두 자릿수 득표율 차이로 앞서 나가면서 투표 종료 후 2시간 만인 10시쯤 당선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반면 역대 가장 치열했던 20대 대선은 자정 넘어서까지 엎치락 뒤치락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이 12시 41분입니다.
윤석열 후보 48.4%, 이재명 후보가 48.1%. 투표 종료 후 6시간 30분이 지난 새벽 2시에야 윤석열 후보가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1, 2위 후보 간 득표율이 두 자릿수 이상 벌어진다면 밤 10시 이전에 유력 후보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초접전 양상이 이어진다면 투표 종료 후 7시간쯤 지난 새벽 3시 전후까지 결과를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는 지난해 총선에서 처음 생긴 수검표 작업이 추가됩니다. 분류기를 통과한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이 한 장씩 다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선관위는 수검표를 하더라도 개표 지연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투표 용지에 적힌 후보자 수가 지난 총선 때보다 적은 만큼 큰 영향은 없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네, 한 기자, 정치부 이세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제 투표가 1시간 정도 남았는데 가장 관심은 이거예요. 언제쯤이면 우리가 새 대통령을 알 수 있을까요? 네, 딱 1시간 뒤죠. 8시면요. 1차적으로 대략 예측은 해보실 수 있습니다. 투표 종료와 동시에 저희 채널A가 권역별로 분석한 예측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지상파 3사 역시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1차 관전 포인트는 이 조사 결과들에서 나오는 격차입니다. 격차가 크다고 조사가 나올 경우에 개표 결과는 생각보다 빨리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반면 격차가 박빙이다 이럴 경우 지난 대선처럼 장시간 레이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실제 개표 결과는 언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까? 투표 끝나고 이 투표함 이동 시간까지 고려하면요. 대략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첫 개표 결과의 집계가 공개될 걸로 보입니다. 선관위에 물어보니 총선이나 지방선거와 비교해서 대선이라면 진행에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전국 단위로 진행되는 선거니까 그렇겠죠. 이 표본 자체가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표율만 뒷받침되면 승패 예측도 상대적으로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표가 딱 시작하면 바로 이제 실시간으로 결과를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관전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초반에 어떤 투표함부터 여느냐를 잘 보셔야 하는데요. 각 개표소마다 사전 투표함을 먼저 열고 오늘 진행한 본 투표함을 나중에 여는 게 선관위의 기본적인 지침이라고 합니다. 이미 보관돼 있던 사전 투표함이 먼저 도착해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그게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표 초반에 사전 투표함부터 연다. 이게 좀 영향을 미치겠군요. 네, 지난 대선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죠. 개표율 0.2%였던 극초반 이재명 후보가 25%포인트 이상 앞서는 걸로 나왔었거든요. 최종 결과는 0.73%포인트 차 박빙 승부였고요. 이 자정쯤 판도가 뒤집히며 나온 결과였습니다. 보통 사전투표는 민주당 쪽에 유리한 경향이 있다고 보니 감안하시고 초반에 개표 방송을 관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별로도 뭐 어디가 먼저 집계돼서 이렇게 개봉된다 이런 게 있습니까? 전국 동시에 투표함 개표는 시작이 되는데요. 하지만 수도권보다 지방 투표함부터 초반 개표율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투표함마다 개표하고 집계를 하는데 인구가 적은 지방 투표함에 들어가는 표수가 적다 보니 반영도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초반에는 지역색이 적은 중도 성향의 수도권 표심보다는 영남이든 호남이든 더 결집된 표심을 먼저 접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윤곽은 언제쯤 나올 걸로 볼까요? 박빙이라면 자정 뒤 새벽쯤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0.73%포인트 차 승부였던 지난해 대선보다는 개표 시작되고 5시간 지난 밤 12시 30분부터 윤 전 대통령이 역전을 시작했었고 새벽 2, 3시쯤 당선 유력 또는 당선 확실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번 대선도 박빙일 경우 비슷한 시간까지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반면 초반부터 한쪽으로 확 쏠린다면 얼마나 빨리 알 수 있을 것 같으세요? 2, 3시간 안에도요. 당선 유력 또는 확실 뜰 수 있습니다. 지난 탄핵 대선 때 문재인 전 대통령 개표 시간 2시간 정도 만에 당선 유력시 됐었거든요. 이번 선거로 대입해보면 밤 10시 정도입니다. 당시 문 전 대통령과 홍준표 후보 득표차는 17%포인트 차였습니다. 이번 득표율 차가 이것보다 줄어든다면 당선 확정까지 더 오래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요. 이세진 기자와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지역별로 투표율을 분석해 드릴 텐데요.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인구 절반이 있는 수도권, 지난 대선과 흐름이 판박입니다.
들여다보니 서울 구별로도 흐름이 지난번과 흡사합니다. 최지연 기자입니다. 오후 6시 현재 서울 지역 투표율은 76.4%였습니다. 지난 대선 때 이 시간 76.4%와 똑같습니다. 경기 지역 투표율도 오후 6시 현재 76.1%로 지난번 76.7%와 비슷합니다. 구별로 봤을 때 서울 25개 지자치구 중 서울 강북이 73.7%로 가장 낮습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강북이 가장 낮았습니다. 변화는 강남 3구에서 보였습니다. 강남 3구 중 서초는 77.0%, 송파구 77.9%로 평균보다 높고 강남구는 74.6%로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강남 3구의 투표율이 모두 평균을 넘어섰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강남의 사전투표율은 27.21%로 서울에서 가장 낮았는데 본투표에서는 비슷한 수준으로는 쫓아왔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는 강남구에서 67.01%로 서울 중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양당 모두 표심이 요동치는 경기 남부를 승부처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인 경기 평택, 용인 지역은 전체 평균보다 낮습니다. 채널A 뉴스 최지연입니다. 네, 보수 지지세가 강한 영남 지역 투표율도 살펴보겠습니다. 사전 투표율은 저조했지만 본투표에서 전국 평균 수준까지 따라붙었습니다. 아직 지난 대선 때의 투표율에는 못 미치는 상황인데요. 이런 흐름을 각 캠프에선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손인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수 정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의 오후 6시 기준 투표율은 76%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평균과 거의 비슷합니다. 대구의 사전투표율은 25.63%로 전국 꼴찌였는데 본투표에서 전국 평균을 따라잡은 겁니다. 오후 1시까지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던 부산 역시 오후 6시 기준 투표율이 74.4%를 기록하며 빠르게 추격했습니다. 부산은 오후 1시 기준 투표율이 58.1%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시도당 위원장 등 조직을 동원해 영남 지역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대구는 전국 평균보다 상회하며 당시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이끌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탄핵 대선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기 쉽지 않은 상황인 건 맞다면서도 대구 경북 지역 본투표율이 지난 대선 수준으로 나오면 기대해볼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막판 보수층 결집이 이뤄지고 있는지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부산에서 지난 대선 때 20%포인트 이상 차이로 졌는데 이번엔 표차를 더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대선 캐스팅보트 지역 충청 투표율은 어떨까요? 지난 8차례 대선에서 지역 1위와 전체 1위가 정확하게 일치했던 충북. 지난 대선과 투표율은 판박입니다.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이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캐스팅보트 충청의 투표율 흐름은 지난 대선 때와 판박이었습니다. 오후 6시 기준 충남 72.8%, 충북 73.9%, 대전 75.5%로 전국 평균인 76.1%보다 낮은 수치였습니다. 세종만 79.6%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충남, 충북, 대전은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왔는데 이번에도 비슷했던 겁니다. 민주당은 지난 8차례 대선에서 1위를 한 후보가 모두 대통령에 당선됐던 쪽집게 지역, 충북에 주목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 45.12%,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50.67%로 이 후보가 패했습니다. 충북 지역 한 민주당 의원은 투표율이 지난 대선과 비슷하지만 스윙보터 지역이라 이번엔 대세인 이재명 후보를 많이 찍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선대위 관계자는 대전 표심이 수도권과 비슷한데 투표율이 전국 평균 대비 크게 낮지 않다며 투표율이 선전한 만큼 민주당에 유리하다고 볼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각 당 모두 스윙보터 지역인 충청은 투표율만으로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네, 이세진 기자와 이 투표율을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투표율을 보면 좀 결과가 보일다, 힌트라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알려주시죠, 어떤지. 네, 오늘 투표율을 보면요. 그 양상이 놀라울 정도로 이재명 대 윤석열, 윤석열 대 이재명, 거의 지난 20대 대선과 거의 판박이입니다. 오후 6시 기준으로 지난 20대 투표율이 75.7%였는데 이번 대선의 투표율도 비슷합니다. 시간대별로 추이를 봐도 거의 겹치고요. 지난 대선보다 투표 시간이 30분 정도 길긴 하지만 최종 투표율 역시 비슷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비슷하다.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역대 최고 수준까지 투표율이 올라갔다는 건 그만큼 국민들의 투표 관심이 높았다. 또 하나는 특정 진영이든 아니면 특정 지역이든 적어도 투표를 포기했다라고 표현할 만한 상황은 없었다.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07년 당시 여당의 정동영 후보가 520만 표로 대패할 때 투표율이 불과 63%, 역대 최저였는데요. 어느 쪽도 지지층의 투표 포기는 없었다, 나올 만큼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전체적으로는 지난 대선과 투표율이 비슷하다, 이미 넘어섰다는 소식도 전해드렸는데 지역별로 보면 어떤 거예요? 이것도 놀라운데요. 오후 6시 기준으로요. 이번 대선 평균 투표율이 76.1%입니다. 이 평균선을 기준으로 투표율이 높은 지역, 낮은 지역 분표를 나눠봤습니다. 서울과 전북, 전남 등이 평균보다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고 인천, 충청, 부산 등은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런 구도는 지난 대선 때 평균선을 기준으로 나눈 지역별 투표율과 비교할 때 거의 똑같습니다. 지역별 투표율 경향성 역시 지난 대선과 닮아 있다는 거죠. 아니, 전체도 비슷한데 지역별로도 지금 분포가 비슷하다. 똑같아요? 네, 오후까지만 해도요. 지난 대선 때는 평균 투표율보다 높았던 대구, 경북, 울산이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보라색 보시면 됩니다. 오후 들어서 역시나 올라가면서 평균 투표율과 거의 근접했습니다. 지난 대선과 지역별로도 거의 투표율 분포가 비슷하다라는 거죠. 자, 그럼 사전 투표 때 사실 대구가 워낙 낮았는데 본투표 때는 이제 거의 다 쫓아온 거군요. 네, 맞습니다. 사전 투표 때 대구가요. 25.6%로 평균보다 한참 낮았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8080 전략을 썼습니다. 본투표 때 동료에서 대구 투표율을 80%까지 끌어올리겠다고요. 지금 오후 6시 현재 대구가 76%, 목표했던 80%에 근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일, 오늘은 이제 부산 투표 동료에 나섰는데요. 오전까지 부산의 본투표율이 최저였거든요. 국민의힘이 목매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을 합친 선거인 수가 420만 명입니다. 광주, 전북, 전남 다 합친 선거인 수 430만 명과 비등하죠. 국민의힘이 역전을 하려면 대구, 경북에서 최대한 많은 표를 끌어모은 뒤 그걸 호남에서 뒤진 표 수만큼 상쇄시키고 부울경에서 벌린 차이로 승리를 거머쥐는 게 전통적인 전략이거든요. 지금 보면 대구, 경북, 부산 투표율이 지난 대선 수준까지는 쫓아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체 투표율도 지역별 투표율도 지난 대선과 비슷하다. 지난 대선 때 0.73%포인트 박빙이었잖아요. 결과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투표율은 어디까지나 선거에 참여했다라는 결과일 뿐입니다. 지난 대선과 투표 양상이 비슷하다고 해서 실제 유권자들이 지난번과 같은 지지 결정을 했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거죠. 양쪽 지지층이 총결집한 건지 아니면 한쪽 지지층이 덜 뭉치고 중도층이 많이 나온 건지 그건 잠시 후에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자, 오늘 시간대별로 투표율이 나올 때마다 각 당의 표정도 덩달아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 시각 각 당 분위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선거 상황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혜주 기자, 어떻게 좀 많이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선거 상황실이 마련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 나와 있습니다. 점심시간까지는 제 뒤가 텅 비어 있었는데요. 투표 시간이 끝나가면서 선대위 지도부 등 당 관계자들로 점점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다 함께 잠시 뒤 오후 8시에 발표되는 출구 예측 조사를 보고요. 개표 결과까지 지켜볼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별다른 공개 일정 없이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머물고 있는데요. 이 후보는 이재명은 준비됐다며 이른 아침부터 1시간꼴로 SNS를 활용해 시간대별 맞춤형 투표 동료를 했습니다. 아침에는 일어나는 모닝콜, 점심엔 11시 11분 맞점한 시간의 투표처럼 숫자 2를 문구에 활용했습니다.
매 시간대 투표율도 공개하면서 3표가 더 부족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선거 기간 연설 모음 영상도 공개했는데요. 3년 전 못다 이룬 약속을 지키겠다며 내일 이 시간 희망의 새 아침을 맞이하자고 말했습니다. 박찬대 상임총괄 선거대책위원장도 오늘 전당원 투표 총동원령을 발동했고 이해식 후보 비서실장은 오후 들어 저쪽이 결집하고 있구나 생각이 든다며 긴장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당선 윤곽이 나온 이후 여의도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선거 상황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국민의힘 선거 상황실로 넘어가 봅니다. 백승현 기자, 그쪽 분위기는 어떨까요? 네, 국민의힘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 개표 상황실을 꾸렸는데요. 본투표 종료까지 40분 남은 현재 당 관계자들이 속속 상황실을 찾고 있습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도 잠시 뒤 개표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상황실을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김문수 후보는 서울 봉천동 자택에 머물면서 투표 상황을 보고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오전 일찍부터 SNS에 글을 연달아 올리며 투표 독려 메시지를 냈습니다. 김 후보는 국민이 거짓을 심판하는 날이라며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주셔야 한다. 거듭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김 후보는 밤 11시쯤 개표 상황실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마지막까지 시도당 선대위 조직을 이용해 투표를 독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보수세가 강한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의 본투표율을 끌어올려 분위기를 반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특히 이번 선거 승부처로 꼽히는 부산의 경우엔 지역구 의원들이 막판까지 거리로 나서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선대위 관계자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상황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개혁신당 상황실로 가봅니다. 김민곤 기자, 자, 이준석 후보가 몇 % 득표할지도 관심이거든요. 그곳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혁신당 개표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당 관계자들과 취재진 수십 명이 이곳 상황실에 모여 북적이는 분위기인데요. 10여 분 뒤면 천하람 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한 당 주요 관계자들도 이곳에 도착할 계획입니다. 지금 동탄 자택에 머물고 있는 이준석 후보는 투표가 끝나는 오후 8시 넘어 상황실로 출발합니다. 도착 시각은 밤 9시쯤으로 예상됩니다. 오후 7시 기준 이 후보 지역구인 경기 화성 을의 투표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81.5%입니다. 선대위 내부에선 이 후보 지역구를 포함해 젊은 세대가 많이 사는 경기 남부의 투표율이 높을수록 유리하게 보는 분위기인데요. 이 후보가 득표율 10%를 넘길 경우 선거 비용의 절반을, 15%를 넘기면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선대위 내부에서도 두 자릿수 득표율 확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대위 관계자는 보수의 세대교체 열망이 유권자들 사이에 있는 만큼 유세 분위기도 좋았다며 내란과 입법 폭주 모두에 반대하는 청년 표심이 이 후보에게 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개혁신당 상황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성혜란 기자와 대선 열왕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드디어 D-Day입니다. 전직도 총출동했어요? 네, 사전투표 대신 본투표 택한 전직 대통령 부부들 오늘 모습 드러냈습니다.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 근처 투표장으로 향했는데요. 그래, 가자. 엄마한테 가시고. 뒤집지 말아요. 할아버지 잠깐. 사랑하는 며칠. 우리 대통령 하시던 분이 악수나물이에요. 예, 존경합니다. 조사 언제 받으실 겁니까? 왜 부동하시는 겁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도 오늘 했죠. 네, 이 전 대통령 자신의 저서 들고 온 지지자에 사인해줬고요. 김윤옥 여사는 빨간색 블라우스를 입고 왔습니다. 네, 요즘 자주 보여요. 어제 청계천 왔었나요? 네, 시민들 만나면서 이 사실상 김문수 후보 지원 유세를 했었죠. 그래. 열심히 투표해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 권양숙 여사도 봉하마을 인근 투표장에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자, 이 밤이 지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말 궁금하죠. 네, 오늘처럼 어젯밤도 긴박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어젯밤 자정 12시를 기해 모두 끝이 났죠. 후보들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6월 3일 3분 후, 4분 후, 4분 후에는 내란을 종식하고 뭐 오늘부터는 선거 유세 더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요. 절박하죠. 네, 맞습니다. 이 피날레 유세 무대에서도요. 각자 필살기 카드들을 꺼내 들던데요. 까지 타 높다 해 배우 이기영입니다. 장재근입니다. 개그맨 김수영입니다. 지금 저희가 9시까지 마이크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니 뭐라고 화장할 때는 언제고 오늘 모두 투표하셔서 마실 거 있나? 이준석 후보 오늘 오전에도 목에 피켓 걸고 시민들 만났는데요. 선거 운동이 아닌 투표 동료라서 위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소중한 한 표 사진으로 남긴 유권자들이 많았더라고요. 네, 투표 인증샷 남기는 방법도 참 다양했죠. 특히 특정 정당을 상징하는 색깔 때문에 여러 해석을 낳기도 했는데요. 먼저 가수 이은미 씨, 파란 선글라스를 낀 사진 올렸고요. 앞서 배우 김희성 씨, 또 가수 이승환 씨도 파란 의상을 입고 투표 인증샷 찍었습니다. 파란색, 그럼 뭐 빨간색 아이템도 있겠네요. 네, 가수 카리나 씨가 정치적 의도 없다고 부인했던 그 의상 그대로 입고 투표를 한 유권자로 있었고요. 빨간 모자를 쓴 유권자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선 후보 3명을 모두 인터뷰했던 방송인 홍진경 씨. 빨간 옷 입은 사진 올렸다가 김문수 후보 지지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휘말렸는데요. 오늘 오해를 불러 죄송하다고 사과문 올렸습니다. 참, 뭐 대선이 이제 조기 대선이라 짧았지만 정말 열기만큼은 뜨거웠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부부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고요. 생애 첫 투표를 한 유권자는 감격 인증샷으로 순간을 남겼습니다. 이 투표소 앞에서 달랐던 각자의 색깔만큼이나 다양한 마음들이 모인 하루였죠. 오늘은 달랐지만 내일은 다시 대한민국이란 이름 아래 한마음이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열랑야랑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국회를 연결하려고 하는데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내일 정오에 국회에서 대통령 취임식을 하게 됩니다. 불과 16시간 뒤죠. 자, 내일 새 대통령은 어떤 하루를 보내게 되는지 현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주 기자, 취임식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네, 대통령 취임식이 열릴 국회 본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취임식은 내일 낮 12시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리는데요. 네, 오늘 오전부터 로텐더홀에 무대 구조물과 의자, 외부 모니터 등을 설치하느라 하루 종일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개표는 내일 오전 6시 전후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곧이어 오전 8시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립니다. 21대 대통령 당선인은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당선인 확정을 선언하고 의사봉을 두드리는 직후부터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시작합니다. 임기 시작 즉시 군 통수권도 이양받는데요. 관례에 따라 합참 의장으로부터 한반도 안보태세 보고를 받고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합니다. 참배 후 낮 12시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로 이동합니다.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내일 서울 여의도 국회대로 등 일부 도로는 통제될 예정입니다. 국회 취임식은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식을 참고해 간소하게 치러집니다.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하는 만큼 오후에도 바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인데요.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해 1호 업무를 지시한 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주요국 정상과 통화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 취임식장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대통령 당선인은 내일 취임 즉시 새 정부 인선을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이 관심인데요.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는 어떤 인사를 염두에 두고 있을까요? 이상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두 대선 후보는 대통령 당선 시 이르면 내일 취임 즉시 국무총리 후보자와 대통령 비서실장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국무총리 후보자로 정동영, 박지원 의원 등이 거론됩니다. 깜짝 인사로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박용만 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이례적으로 현역 의원인 박찬대, 이해식, 김민석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올랐습니다. 원외 인사로는 홍익표 전 의원,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등이 거론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총리하고 비서실장, 그다음에 순석들 아닐까요? 당장 그 대통령실 구성원을 정하지 않으면 이름을 아무도 못하니까요. 김 후보는 공동정부 구성에 합의한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을 국무총리 유력 후보자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후보 비서실장으로 함께 호흡을 맞춘 김재원 전 의원이 유력합니다. 나경원, 안철수 의원과 선대위 상황실장인 장동혁 의원을 장관직으로 임명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들을 곧바로 교체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김 후보는 국민이 직접 내각을 추천하는 국민내각추천위원회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국민내각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내각은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손으로 내각을 구성하고.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네, 국민들은 어떤 마음으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을까요? 선거 후 바라는 세상, 투표소를 찾은 당신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60대 후반, 25살, 30살이고 간호사, 대학생이고 자영업해요. 간호사 일하면서 사실 밥을 못 먹고 이럴 때도 있고 해서 물가가 좀 안정돼서 여행을 지방에서 일자리와 교육의 격차를 느끼지 않도록 저도 이제 결혼도 하고 싶고 적어도 저희가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를 다시 안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밝은 미래를, 나는 지역 균등 성장을, 나는 취업을, 나는 마음의 여유를, 나는 성장의 바람, 정치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전 국민이 다 그걸 원하지 않겠어요? 네, 선거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소동도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사전투표를 하고도 오늘 또 투표하려던 시민이 적발됐고 한 남성은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는 모습을 SNS에 올렸다가 신고당하기도 했습니다. 전국 투표소에서 벌어진 사건 사고 김동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표소로 들어선 남성. 기표한 투표지는 촬영할 수 없다는 문구가 붙어 있는데도 아랑곳 않고 투표지에 기표를 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합니다. 기표소를 나와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을 때까지 이어지는 이 영상. 남성이 SNS에 올려 공개됐는데 이를 본 시민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어떤 의도에서인지 되게 궁금하기도 했고 엄연히 이것도 범법 행위인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경기 안양시 투표소에서 시민들이 선거사무원에게 항의를 합니다. 여기에 CCTV가 있어요. 경찰도 있고요. 그럼 여기서 다 조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수사 의뢰를 시키세요. 이곳에 투표를 하러 온 30대 여성이 자신의 이름 옆 서명란에 누군가 이미 서명한 걸 발견했다는 소식에 다른 시민들이 항의를 하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건물 다른 층에 있는 투표소로 갈 유권자가 잘못 찾아와 서명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선거사무원의 불찰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제주에선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 2명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오늘 본투표도 하려고 시도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제주 선관위는 중복투표는 미수에 그쳤다면서도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늘 본투표와 관련해 신고된 접수가 오후 5시 기준으로 총 614건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동아입니다. 네, 이곳 채널A 오픈 스튜디오가 있는 광화문 광장에서도 입체 전광판 A큐브를 통해 선거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도별 투표율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A큐브 연결합니다. 네, A큐브에 투표함이 도착했습니다.
매력 넘치는 특별시 서울입니다. 이 시각 투표율 78.3%입니다. 부산이라 좋다. 유라시아 관문도시 부산입니다. 현재 투표율 76.5%입니다. 세계를 잇는 관문 인천입니다. 현재 투표율 76.2%입니다.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투표율 82.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류 경제도시 대전의 투표함이 도착했습니다. 현재 투표율 77.2%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공업도시 울산입니다. 현재 투표율 78.4%. 창조와 도전의 미래 전략수도 세종입니다. 이 시각 투표율 81.3%입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메카를 꿈꾸는 경기입니다. 현재 투표율 77.8%입니다.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강원의 투표함이 열립니다. 이 시각 투표율 76.5%입니다. 대한민국 중심을 넘어 세계의 중심으로 충북입니다. 현재 투표율 75.7%입니다. 대한민국의 디지털 수도 충남입니다. 현재 투표율 74.5% 기록하고 있습니다.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꿈꾸는 전북입니다. 이 시각 투표율 81.5%입니다. 사전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전남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각 투표율 82.8%입니다. 산업 근대화의 주역 경북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투표율 77.4%. 우주항공수도 경남의 투표함이 도착했습니다. 이 시각 투표율 77.1%입니다. 세계 평화의 섬 제주입니다. 현재 투표율 73.4%. 나의 소중한 한 표가 미래를 바꿉니다. 이 시각 전국 투표율은요, 77.8%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A큐브에서 시도별 투표율 전해드렸습니다. 네, 잠시 뒤인 오후 8시 정각 투표 종료와 동시에 채널A가 자체 조사한 당선자 예측 결과가 공개됩니다. 숨은 표까지 찾아내는 정밀한 분석으로 오차를 최소화했습니다. 장치혁 기자입니다. 20여 분 뒤 채널A의 당선자 예측 조사가 발표됩니다. 박빙의 승부가 펼쳐졌던 3년 전 대선 때도 채널A는 알파A를 활용해 1%포인트 차이로 정확하게 당선자를 맞췄습니다. 족집게 예측을 했었는데 이번 대선은 정확도가 더 보완됐습니다. 선관위로부터 20만 개 안심번호를 받아 사전투표 직후부터 본투표인 오늘까지 조사를 계속해 숨은 표심도 끝까지 추적해 잡아냈습니다. 여기다 오차를 줄이기 위해 우리나라 인구 통계 구성과 실제 투표율의 차이를 반영해 조사 모집단을 계속 수정 보완했습니다. 또 응답자 생활 방식도 고려해 주중과 주말, 다양한 시간대로 나눠 조사했습니다. 조사 대상이 무응답을 했을 경우 다른 문항 답변으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확률로 계산해 무응답을 보정하는 방식도 채택했습니다. 빠짐없이 정확하게 쉽고 핵심만 간결하게 나를 위한 나의 선택. 잠시 후 발표하는 채널A 예측 조사는 서울 등 7개 권역별 분석 결과도 함께 공개합니다. 채널A 뉴스 장치혁입니다. 고지역 개표 방송 나의 선택 2025 1부가 이어집니다. 저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뉴스A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